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프로야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2여 경기 정도 남았죠. 팀당 이슈와 변수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팀이 경쟁하는 5위성 뜨겁고요. 지금 기아 에이스 내일이 턱 부상을 좀 당하면서 좀 빠지는 가운데 선두권 싸움에도 조금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강 몰펜의 슬로건이죠. 주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요거에 앞서서 재미있는 소식도 앞에 조금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괄 시간이고 양괄식입니다. 앞에랑 뒤를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맨 앞이랑 뒤에 중요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신세계 푸드가 도와주는 방송 덕분에 저희가 이벤트 했잖아요. 댓글 이벤트. 자, 노브랜드 버거 드리는 이벤트 진행했는데 정답은 볼펜신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야구공, 연습구, 야구용품 모두 정답 처리해드리고요. 지난 화죠 106화에 고정 댓글로 당첨자 발표하니까 그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10분 뽑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죠. 챗 GPT 활용해서 추첨을 공정하게 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주 챗 GPT가 그냥 금방 딱 뽑아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소프트한 것부터 가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 하나 가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그 워밍업 차원에서 네. 메인 메뉴를 저희가 꺼내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아 김도영 선수 얘기인데요. 네. 김도영 선수가 최근에 그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30 클럽에 가입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팬들한테 큰 뭐 박수도 받았지만 그룹으로부터 EV3 승용차를 선물 받았어요. 30이기 때문에 EV3를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뭐 그 소식을 전했는데 이걸 두고 또 변형된 형태의 메리트가 아니냐. 기록을 세웠더니 뭐 극소수지만 일부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메리트는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금지돼 있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 이용균 기자가 좀 취재한 내용 좀 들려주시죠. 제가 리그 규정 전문 아니겠습니까 또. 리그 규정에 관한 옛날부터 아주 빠삭하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또 길게 하네요. KBO 리그가 과거에는 메리트 시스템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승리 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 메리트 관련 에피소드 기억나는 뭐 거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간 단위로 승률 해서 뭐 메리트를 걸기도 했고요. 몇 승 이상 하면 막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벌전 시리즈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면은 특별 메리트를 걸기도 했어요. 걸죠. 그래서 거기에 막 1승에 1억씩 걸렸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야 얘기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돈 잘 쓰기로 유명한 한 구단 미혼 선수는 미혼 선수 미혼 선수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메리트만으로 1년 생활이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연봉 안 건드리고. 그만큼 이제 뭐 이게 돈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하죠. 금지 조항이니까. 리그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KBO 리그가 2016 시즌부터 이제 메리트 금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종의 성과급은 안 된다, 승리 수당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이게 계속 지나치게 되면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연봉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리그 균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들이 갈라지면 리그 균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는 리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10개 구단들한테 모여서 우리는 요 정도의 일종의 메리트라는 게 아니라 경기별 MVP 수훈 선수한테 조금 줘야 되잖아요. 요거 요 정도로 정할게요. 해서 이제 합의되는 수준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 외에는 절대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메리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요 경기당 MVP뿐만 아니라 시즌이 다 끝나고 우승팀에 지급되는 그 포상금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 포스트 시즌 전체 배당금 규모의 50%만 모기업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다 막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다 해서 구단이 마음대로 모기업이 이만큼을 줄 수는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지난해 LG가 우승 배당금이 33억 2천만 원 정도였고 여기에 절반을 모기업이 줄 수 있으니까 합해서 한 48억 8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요게 전년도 SSG가 그때 51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요거보다 조금 적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규정이니까 29년 만에 우승이라 하더라도 규정이니까 요 정도로 딱 정했는데 자 그러면 김도영 선수가 차 받는 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기아가 걱정을 했대요. 아니 모기업이 그룹이 주겠다는데 이거를 못 받습니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KBO에 물어봤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KBO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한 가운데
요거는 승리 혹은 그 물론 좋은 기록을 세웠으니까 주는 돈이긴 한데 승리에 대해 주는 상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전에 SSG가 창단한 다음에 정용진 당시 부회장이 이 최정 선수에게 막 한우 세트 이런 거 준 적 있었잖아요. 막 홈런 치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것들이 혹시 메리트 금지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잠깐 주춤하면서 요거를 이제 정례화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는데 실제로 김도영 선수에 대해 지급된 차량도 승리 수당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어요. 기아가 먼저 KBO에 문의했고 이게 기록에 따른 시상식인데다가 게다가 구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모기업이 주기는 하는데 이것도 약간 일종의 모기업 그룹 홍보 광고에 가깝지 않냐. 예.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건 받아도 된다라고 했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단 사장, 구단 주민들이 선수단에 뭐 최신형 이동식 TV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태블릿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메리트라고 보기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겼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주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규정상 그래서 예. 유권에서 내렸다. 김도영 차받은 거 괜찮다. 예. 여기까지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두 번째 에피타이저 접시에 담겠습니다. 지금 5위 싸움이 완전히 초대박이에요. 초대박이에요. 너무 뜨거운데 지금 KT와 SSG 하나가 네. 롯데까지 가세해 있는데요. 네. 자칫 사상 최초로 5위 팀이 세 구단이 동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두 게임 안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1위나 5위는 동률일 때는 타이브레이크 단판 승부로 가리잖아요. 그 지금 지난번에 했었죠. 예, KT랑 그런데 삼성이랑. 세 팀이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용균 박사 네. 한번 좀 명쾌하고 좀 간략하게 아까 좀 길었어요. 예, 해주시죠. 제가 리그 규정 전문이니까 규정에 예.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5위 팀이 3팀 이상일 경우엔 타이브레이크를 하지 않는다. 예, 이 세 팀 간끼리 세 팀이 서로 벌인 전적의 다승, 예. 다득점 그리고 전년도 성적 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팀이면 타이브레이크 연기를 하지만 세 팀이 동률이면 타이브레이크 없이 바로 그냥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KT, 한화, SSC 세 팀이 동률이 되면 무조건 한 팀이 바로 1등으로 가요. 정해져 있어요.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그 팀은 어딘가요? 한화가 갑니다. 한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팀이 물리면 예. 상대 팀 간 전적에서 우위를 많은 승을 거둔 예. 팀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화가 올 시즌 KT 상대로 이미 10승 5패, SSC 상대로 10승 4패를 거두는 바람에 요 세 팀 간의 경기에서 이미 20승을 얻어놓고 있어요.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고 예. KT가 13승, SSG가 10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세 팀이 동률이면 한화가 간다. 예. 이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 좀 풀렸으니까 네.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설경구, 김희애 씨 주연인데 와 살면서 이렇게 반전 포인트가 많은 시리즈가 있었나 드라마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용균 기자가 또 소설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설 두 번 냈죠. 반전 시나리오 좀 쓰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반전은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근데 이 기네스북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리즈였는데 제가 올해 프로야구를 보면서 네.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캠프에서 감독이 바뀐 기아, 예, 그리고 기아가 가장 지금 리그에서 핫하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처음 도입된 외인제도, 대체 외인제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수를 올해처럼 많이 본 시즌이 있었을까요? 계속 바뀌고. 그렇죠. 예, 뭐 시라카와 와이스 등등 지금 누구죠? 새로 들어온 스타우트까지 예,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즌인데 시즌 마지막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오늘 또 주제죠. 이용 기자 보시기엔 뭡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둔 기아의 돌풍, 진짜 돌풍 예. 같은 기아잖아요. 예, 그렇죠. 기아의 네일 선수. 예. 그리고 물론 스타우트 선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네일 선수를 둘러싼 변수가 예. 이번 시즌 막판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 24일 토요일 NC전 이제 타구에 턱을 맞고 골절상을 당한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귀 시점을 지금 알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고, 예. 그리고 서울에서 퇴원을 해서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요양을 중이고요.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아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만에서 뛰던 에릭 스타우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예. 일단 8월 15일 이전 등록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뛸 수 없어서 내일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내일 선수가 한국 시에 뛸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에릭 스타우트 선수가 입단이 이제 확인했잖아요. 예. 입단 확인해서 28일 날 벌써 광주에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 또 베테랑 기자
김은진 기자가 직접 보고했다 그러면 예. 잘생겼답니다. 그리고 이봉우 감독이 전언에 따르면 착하대요. 잘생기고 착해요. 잘생기고 착하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야구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 인사하는데 내일 선수 걱정부터 하고 예. 내일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기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단 미남이라는 점에서 NC의 카일 하트와 겨뤄볼 만하다. 외모는 지금 하트가 1등이었는데 이렇게 김은진 기자가 얘기했어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2시즌 뛰었습니다. 2018 시즌, 2022 시즌. 뭐 승패 없이 24.2이닝 동안 평균자책이 7.30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크진 못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대만 리그에서 2시즌 뛰어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9이닝당 볼넷이 2.0밖에 안 돼요. 9이닝당 2개 이하의 볼넷을 줬다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정도 아시아 시즌에서 이제 제구가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를 대체 카드로 미리 물색했던 구단들이 지금 꽤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뭐 대체가 아니라 교체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중요한 건 네.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시면 이제 스타우트가 잘해주면 기아의 이제 정기 시즌 우승을 확정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아가 우승을 확정시켜 놔야 이제 내일이 복귀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기간에 스타우트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면 내일은 정말 얼마나 복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비슷한 사례로 기사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2015년 노경원 선수 부상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캠프에서 다쳤죠. 예, 근데 그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노경원 선수가 그해 두산에서 애리조나 캠프 그래서 라이브 베팅하다가 다친 날짜가 2월 14일이었어요. 2월 14일. 그리고 1군 등록과 등판이 4월 28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펜 피칭을 시작한 게 4월 9일이에요.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피칭다운 피칭을 시작한 거는 조금 더 빨랐죠. 그러니까 부상 다음에 한 달 하고 23일이 걸린 거예요. 한 달 23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달리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다만 이게 제가 노경원 선수 그 재활할 때 담당 코치죠. 예, 이광우 두산 트레이닝 코치랑 전화 통화를 좀 해봤어요. 당시 노경원 선수가 예상보다 빨리 복귀했다는 게 화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훈련으로 좀 복귀 시점을 당겼냐 그랬더니 그 이광우 코치 얘기는 산악 훈련을 많이 했대요. 예, 그러니까 턱 부위가 골절이 되면은 가장 힘든 게 우선은 음식 섭취가 어려운 거. 먹는 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 힘이 있어야 유동식만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 야구, 뭐 투수도 마찬가지지만 뛰어야 되는데. 뛰면 올리겠죠. 이렇게. 러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턱 부위가 울리기 때문에 러닝을 못하니까 대신 산을 올랐답니다.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두산 그 2군 이천구장 뒤에 원적산이 있는데 뭐 산세가 좋고 뭐 기온도 좋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강호 코치와 같이 올리면서 등산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뭐 하체와 전신 운동 효과를 동시에 이제 가져오면서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간 거죠. 일단 노경원 선수의 예를 바라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 달하고 23일 정도 이제 불펜 피칭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따지면 8월 24일 다쳤으니까 한 달하고 23일 정도 하면 10월 15일 언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국 시리즈 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이게 뭐 부상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노경원 선수와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선수는 조금 한번 고 노경원 선수 회복 사례를 한번 참고를 조금 이제 해보면 어떨까. 뭐 광주에 뭐 무등산도 있지만 산이 원래 계단 오르기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좀 생각해볼 부분 같아요. 그리고 그럴까요? 내일 선수 이제 턱 부상이 2015년 노경원 선수 부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뭐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확인해서 공개할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근데 다른 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시리즈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해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한국 시리즈 복귀 좀 쉽지 어렵다.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시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기아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발은 아니더라도 불펜 투수로 극적으로 엔트리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경훈 선수가 2월 14일에 다쳤고 4월 9일에 불펜 피칭을 했으니까 요거는 한 달 23일인데 그러니까 실제 등판은 4월 28일이었잖아요. 이거는 2달하고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보면 선발은 어렵더라도 불펜은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 그러니까 선발은 투구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더 필요하죠. 투수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 선수가 좋은 뭐 스터프의 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이닝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기아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펜 복귀의 희망이라도 이제 이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 시즌에 지금 예상 밖의 타국 투수가 이제 후반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요게 단순히 ABS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현장 일각에서는 공인구 반발력 얘기가 많아요. 근데 내일이 이번에 그 다이렉트로 강한 타구 맞아서 턱을 다쳤는데 네. 이것도 뭐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KBO에서는 공인구 반발 개수가 기준치 범위에 있고 또 시즌 개막 이후에 안정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네네네네. 이렇게 뭐 밝히긴 했는데요. 현장서 체감하기로는 반발력이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습니다. 높다. 예,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트랙맨 기준으로 평균 타구 속도가 지난해 135.5km. 그런데 올해는 138.7km로 3.2km가 증가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다. 이번 네네. 주중까지요. 그렇으니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 평균은 146.3에서 147.9km로 늘었고요. 뜬공도 141.9km에서 143.9km.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리고 그날 또 NC 네네네. 데이비슨 선수 타구였는데 데이비슨 선수 타구 속도가 전체 1위잖아요. 리그에서 제일 빨리 제일 강한 타구를 치는 타자였어요. 한번 생각해볼 대목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타자들의 타구 속도가 늘어나는 건 뭐 타자들의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발력이 실하면 그 빨라진 타구 속도들은 사실은 투수뿐만 아니라 수비수들의 위험성을 조금 더 노출시키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타격 기술의 향상도 문제가 문제가 되겠죠. 타격 속도가 높아지는 건 더 강한 타구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니까 김도영 선수도 그런 차원에서 올 시즌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근데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공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리랑카에서 만든 스카이라인의 공장이 스리랑카에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종의 기후 변화. 요즘 기후 변화 좀 심각하잖아요. 스리랑카의 기후 변화가 이 지금 KBO 공인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습한 곳이었는데 막 건조해진다거나 건조한 시기였는데 습해진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나오면 어쨌든 최강 볼펜은 내일이 좀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 있고요. 근데 기아는 오히려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이건 김은진 기자가 전해주는 건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했더니 최용호 선수의 복귀 과정에서 이상한 그 2군 기념구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기아 내부적으로는 에이스의 부상이 조금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밖에서 보는 기아 아무래도 전력 상으로 좀 약해졌잖아요. 추격자들이 보는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추격하는 팀이 2위 삼성, 3위 LG가 일단은 부각이 되는데요. 두 팀은 기아의 이제 가을 야구 선발직 구성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갔을 때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다만 두 팀 관계자 통화를 해보면은 기아는 내일이 없어도 강하다. 그래서 쉽지 않은 팀이다. 센 팀이다. 이런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LG와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LG가 지난해 에이스 프로코가 부상 이탈한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 7위잖아요. 한국 시리즈 앞두고 다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켈리, 최원태, 임창규 선수까지 선발 3명만 고정으로 두고 4선발을 저울질하다가 깜짝 카드로 김윤식을 내죠. 그래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는데 선발 싸움에서 상대였던 KT를 앞서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공격력과 불펜으로 이제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잖아요. 시리즈 MVP도 홈런 3개를 친 오지환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오지환, 오스틴 둘이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 기아 선발진 구성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시리즈는 주축 선발 3명에 최대한 4명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현종 선수 그리고 새 외국인 투수인 라우어 네. 여기에 피로 골절로 지난 7월 이후에 지금 그 이탈해 있는데 윤영철 선수 자완 세 번째 선발 카드로 가세하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이랑 좀 준비를 구단 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내일이 없다는 걸 전제로 황동화 선수가 네 번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시각입니다. 한국 시리즈 기아 선발이 요즘 예, 그리고 황동화 선수가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가 기아 내부보다는 내부지만 밖에서 예, 좀 경쟁하는 팀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여차하면 하루 종일 불펜데이 돌릴 수도 있고 예. 포스트 시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예. LG는 지난해 플로커가 빠졌음에도 우승을 차지했지만 예. 주축 선수가 빠지면서 흔들렸던 팀들이 있잖아요. 있죠. 없앴다가. 뭐 기아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긴장되죠. 예, 네. 그래서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어떻게 배경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규 시즌 1위를 마치고도 주축 선수 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리즈를 치른 대표적인 시즌이 2018년 두산이었어요. 아, 두산. 두산이 정규 시즌 정말 압도적으로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는데요. 그 한국 시리즈 준비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그런 차원에서 미야자키 교육 리그를 갑니다. 맞아요. 거기서 경기를 계속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하다가 불펜 축이던 김강률 선수가 그 아킬레스건을 다쳐요. 맞아요. 그래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주포죠 김지한 선수가 한국 시리즈 3차전 앞두고 그 준비하다가 맞아. 훈련 중에 훈련하다가. 예, 옆구리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녀 시리즈를 못 뛰는데 결국엔 플레이오프 거쳐 올라온 SK한테 업셋을 당하죠. 오늘 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긴 예. 했는데 예. 홈런이 펑펑 터지면서 예, 그래도 업셋이었어요. 두산하고 SK 그의 정규 시즌 간격이 14.5게임 차였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경우는 다르지만 네. 2015년에 삼성이 한국 시리즈 앞두고 그 뭐 원정 도박 사건 1년 전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그렇습니다. 게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요 투수가 3명이 빠지면서 그의 또 우승은 또 두산이 하죠. 그러면서 예. 이제 두산의 왕조가 예, 시작되는 정규 시즌 시즌이었으니까. 3위였는데 네. 뭐 두산이 그 준 플레이오프부터 치고 올라와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삼성이 그의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통합 5년 연속 우승에 지금 실패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한 번도 못 올라왔네요. 네, 그러고 맞습니다. 보니까. 올 시즌 한국 시리즈 가게 되면은 네. 2015년 이후 9년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로서는 뭐 이들 팀들과는 달리 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준비, 그러니까 플랜 A, B, C 해가지고 좀 여러 시나리오를 좀 갖추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이몽호 감독이 지금까지 뭐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계속 닥치는 위기들을 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 돌풍처럼 반전에 예. 반전을 만들면서 겪어왔으니까 이 부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건 최강호패는 내일 선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맨 앞에 이야기, 맨 예. 뒤에 이야기까지 미괄식으로 전해드린 최강 볼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봉호 감독 얘기를 해서 제가 올 시즌 이봉호 감독의 표정과 얼굴이 올해 KBO리그 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까지 그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옆에가.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위기를 벗어나면서 이게 회복이 된 것 같았었는데 다시 이제 내일이 다쳤으니까. 예, 했는데 그 마지막 날 프로야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이봉호 감독의 표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